한 주 잘 지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예. 저기 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든요. 예. 진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아마 제목된 핵심이 예. 지혜저의 음양이 서로 섞여 있다는 걸 딱 그려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걸 제가 그걸 갖다 쭉 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생겼어요. 예. 왜냐면 그 삼합에서 예.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것 중에 예. 진하고 삼은 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삼합에서. 예, 그렇죠. 근데 네. 진 같은 경우는 임묘진하고 신자진하고 이렇게 서로 겹치는데 예. 왜 이 진을 갖다 왜 음으로 보셨고 삼합, 예. 또 진을. 사옴이 분명히 사옴이 화가 예. 되는데 이걸 갖다 왜 음으로 보셨을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살짝 제가 막, 그, 진도를 조금 빨리 뽑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자진하고 사유축이, 오행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수하고 금이죠. 수하고 금의 작용을 수시로 열고, 열고 닫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진이라고 하는 걸, 뒤에 있는 그 화계에 속하는 무리들은, 그 기운을 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갈무리 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갈무리. 갈무리를 해주는 작용이 소위 그 화계의 그 작용이다. 그럼 이 갈무리를 했다가 결국 뭐냐면, 신자진에서 지는 이 수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작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극단에 이르러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결국은 보호자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간단하게 이제, 오행 중에 이 금과 수를 다 뭐냐면은 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인호술을, 또 인호술 해묘미를, 화와 목으로 삼아서 이 둘을 양의 작용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운에 놓여 있다. 대운에 놓여 있다 이러면은 요 글자들이 수시로 그 유년에서 온다든지 또 월에서 온다든지 하여튼 기운이나 조건만 맞으면은 그쪽 기운을 거드는 모양으로 자꾸 작용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결국 뭐냐면 대운에 예를 들어서 인대운이 있다.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쭉 세운이 흘러갈 때 이 자년의 어떤 그 월 속에 오만 들어오더라도 또 이 인이 뭐냐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결국 5월에 있는 기운을 대운적인 어떤 이 인자가 끝없이 하는데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앞에 선행 개념을 말씀 안 드려서 사실은 헷갈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묘진 그다음에 이 방합이 있죠, 그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그 형제합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운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비유를 한다면, 방합은 형제합이라는 거예요. 방합은 자기가 좋고 싫고가 없어요. 좋으나 싫으나 그냥 같은 무리로 그냥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봄이라고 하는 요 집안 속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잘 무리를 짓지 않아요, 원래 방합은요. 근데 굳은 일이 생기면 강력하게 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년, 묘년, 묘가 팔자에 명존에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 신이나 유년이라고 하는 우리 유년을 만나죠, 그죠? 세운에서. 그럼 이럴 때에 신이 이렇게 인을 이렇게 건드리면 이 묘가 뭐냐면은 이 신에 대해서 그 작용을 다 못하게 하고 또 유가 묘를 건드리면 인이 또 유를 작용을 다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는 목이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목에 속하고 봄에 속한다. 이렇게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합은 주로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무리를 짓는다. 그 같은 어떤 종류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합은 뭐냐면, 예, 저기에 이제 대배를 시켜서 개념을 정리한다면, 이게 이제 사회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틈만 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이는 뭐냐면, 출근을 어디로 해요? 보통 사회합은 자기가 사회적인 활동, 영역, 직업, 분야,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는 인호수를 따라가 버리고, 묘는 해묘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는 신자진을 따라가고. 그래서 출근은 어디로 각각 하요? 각각, 형제는 형제인데, 각각 다 다른 곳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하는 일은.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제사 때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같이, 형제다 하다가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 조금 길어지면, 제사 지내는 자리에 이야기 좀 길어지면, 형제 간에 꼭 싸움 나죠. 왜? 인생관, 가야 할 그 궤도,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게 합의 어떤 속성 차이 때문에, 틈만 나면 요 인호수, 이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제사하고 절하고 나서 딱, 절하고 일어서는 그 자리에서 또 자기 내일 해야 될 일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냐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부득이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외부적인 충이 왔을 때, 외부적으로 뭔가 충격이 왔다. 그럴 때에 이 사회적인 합은 쉽게 훼손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합은. 그래서 삼합은 충에 의해서 쉽게 깨진다는 거죠. 쉽게 깨진다. 근데 방합은 오히려 충이 오면 더 단결하는 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합의 그 속성 차이 때문에 결국 대운에 이렇게 깔려있다는 이 글자가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해의 자년의 5월 자년의 5월이래요. 자년의 자월의 5시다. 5일이다. 날에만 있어도 그게 자꾸 무리를 지어서 야 드디어 만났다. 우리 보스턴 멤버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이 인이 가장 지향하는 지향점이 결국은 뭐냐? 이 삼합이라는 거예요. 글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합을 가지고 제가 6개월을 강의해야 될 만큼 사실 삼합의 분량이 많다고 했죠. 이렇게, 삼합이 없으면 삼합의 어떤 운용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자연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한눈에 안 잡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삼합을 가지고 오래오래 궁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겠지만, 예를 들어 인호술 화가 있다. 그러면 이 인이라고 하는 새벽 3시에서 5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가장 길어지는 인시에 해가 이제 인시 말에 떠요. 하지에 이르면 하지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인시 말에 뜬다는 것은 이 불교는, 병을 합시다. 불교는 또 헷갈릴 거니까. 자, 병의 어떤 움직임을 쭉 보시라는 거죠. 병이라는 글자가 이 태양의 움직임이라면, 새벽 3시에서 5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죠, 이제. 근데 그 존재를 감지할 만큼, 또는 이 세상에 조금 이제 머리를 꼭 이렇게 살짝 드러냈다 이거죠, 이게. 인시말에 해가 떴다는 건 일출이래요, 일출. 예. 그래서 12운성상으로 병인을 만나면 뭐가 되냐면 장생이 되죠, 장생. 장이라는 개념보다 생이라는 개념인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모양을. 드러내가지고 묘진사오. 그래서 이제 묘진사에 쭉 이르러서 우리가 12운성상으로 보면은 목욕, 관대, 걸록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지상에다가 어떤 모양, 자기의 모양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 그 제왕의 어떤 모양을 드러내서 결국은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거, 또 병화라고 하는
그것의 큰 어떤 자기 그 기운을 완전히 구현했다는 거죠. 제왕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 그렇게 했다가 미신유술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제 서서히 기운이 가면 되게 요 부분 이제 이 화계 부분을 여러분 잘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래서 이게 자연이 순환하느냐, 순환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가져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시는데 요 개술자에는 이러면 저녁 7시에서 9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가 가장 긴 하지에도 어떻게 해요? 술시가 되면 일몰 해가 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술시 초에 우리가 하지에 해가 지는데 이때의 개술자의 역할이 뭐냐면 이 불기운을 이렇게 이 불씨만 딱 안으로 숨기고 있는 거다는 거죠. 일점으로 불씨만 하나 딱 숨기고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 역할을 에워싸는 작용을 계속 어느 지역에서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있죠, 그죠? 요 해자축이라고 하는 그 겨울 이게 뭐냐면 이게 겨울 방학이잖아요. 봄이고 수고 그죠? 이 방합인데 결국 방합이라는 것은 기본 역할이 저항이 들어오면은 뭉쳐서 계속 수로 작용한다 했죠. 해자축이라는 것이. 그럼 이때 뭐냐면 이 개가 요 불씨를 이렇게 가만히 안고만 이렇게 그 숨겨는 주지 않으면 요 해자축에 결국 어떻게 돼요? 수가 손상이 돼 버리겠죠. 화가 손상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 화계가 결국은 인호수를 이게 나쁘게 쇠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는 것은 서서히 좀 쇠락을 시키는 작용이 있죠. 그러나 그 쇠락한 것을 잘 보듬고 있다가 결국 다시 무엇에 이르면 인에 이르면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 지장간들이 다 뭐냐면 불기운이죠, 그죠? 요 불기운들끼리 서로 열고 닫고 해서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술자의 임무라는 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하는 거는 원래 가을에 속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또 오행적으로 토의 모양을 취하면서 속으로는 뭐냐 불씨를 감추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술충미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그 진술충미가 월에 드러나서 그 하나의 우리 격의 형도 취할 때 무슨 격으로 쓰십니까? 잡기였죠, 잡기. 잡기 재간으로 치잖아요. 그죠? 잡기라고 하는 게 섞일 잡자 이게 뭐냐. 이 화계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는 가을에 있는 놈이. 그래서 방합은 금에 가서 하고 있고 형태는 토를 취하고 있고 속은 불기운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뭐냐. 우리가 태극기를 갖다가 어디 품고 다닌다고 이게. 그게 이제 독립군하고 같은 독립군하고 개술자가 태극기를 탁 해가면 우리는 원래 화씨 일가에 화씨 나라죠. 이게 화씨 나라 사회니까 이 화씨 나라의 우리가 종족이다. 화씨 나라 종족이다. 그러면서 그 국기를 늘 품에다가 딱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꺼내기 시작하는 단계가 그 다음 제국을 세운 게 이렇단 말이죠. 그 제국이 다시 쇠락해서 결국은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이 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식물로 비유를 한다면 범인자가 우리가 생황묘에서 생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싹이 나는 것과 같다. 싹. 자기가 어떤 그런 이 불기운의 전기를 드디어 펼쳐서 싹을 틔운 거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모양을 갖춰서 이제 꽃을 보면 우리가 그 나무의 속성을 다 알듯이 어떤 기운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여기 뭐냐면 오가 화다는 거죠. 오가 화. 그 다음에 술은 뭐냐? 열매 실자. 그래서 열매 안에 씨앗 안에 뭐예요? 싹도 들었고 꽃도 들었고 다시 꽃 피운 자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열매로 갈무리하고 열매가 다시 싹 되고 보이시죠? 아화실 이게 돌고 돌아서 자연의 기운이라는 것이 목화금수라고 하는 큰 어떤 자연의 운동성을 조장하는 것들이
펼쳐지고, 태어나고, 펼쳐지고, 거두어지고, 태어나고, 펼쳐지고, 거두어지고. 이것이 쭉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연의 평형성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럼 사오미에서 사는 그왜 의문을 보시는 겁니까? 사유축을 가잖아요. 결국 자기가 이 생지라고 하는 놈들은요, 결국은 그 계절의 시작을 당연히 조장하지만 묘진사고 이렇게 흘러갈 때 계절 시작 흘러가지고 요 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해요. 인신사의 역할 대단히 중요해요. 요 놈 속에 무엇의 씨앗이 있다? 사 중에 뭐가 있어요? 경이 있죠, 그죠? 요 경이 뭐냐면 요 4월에 벌써 봄 오고 꽃 피는 중에 뭐 벌써 경이 와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가을이요, 초가을. 벌써 여름의 시작에 초가을 두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늦은 봄에 만춘에 봄에 꽃을 피우고 거기에 뭐냐면은 결실의 씨앗을 수정을 시켜놓은 거단 말이죠. 이 사중경금이라는 것이 수정을 시하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뭐가요? 작은 열매가. 그러니까 어떤 식물들을 보면 꽃이 다 지기도 전 밑에 열매가 벌써 수정이 돼가지고 벌써 만들어져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사중경금이라는 거예요. 사중경금. 그래서 결국 요놈의 진짜 마음은 뭐냐? 겉은 뭐냐면 꽃으로 이렇게 밖은 꽃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뭘 하고 있다고요? 수정 결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이놈이 가지고 있는 네 진짜 본래 뜻이 뭐냐? 네 속마음이 뭐냐? 참말이냐? 이런 걸 물을 때 보면 전부 다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진짜 작용. 이것을 갖다 우리 살펴보는 것이 결국 우리 이 삼합의 본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비록 이쪽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여름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멀리 어쩌요? 서쪽 집안에 가서 내가 크게 내가 뜻을 펼치겠노라. 그래서 인신사회는 결국 다 뭐냐면 우리가 자체 생지면서 객지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인신사회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인신사회생을 그냥 무조건 객지성공으로 보면 된다. 작은 성공, 작은 바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마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요 꽃봉오리를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연 속에서 뭐냐면 제가 자연을 자꾸 보라는 이유가 자연 속에서 이 모양을 다 볼 수 있게 돼요. 사중의 경금의 의미. 그건 이렇게 꽃핀 자리에 수정하는 거. 그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 글자에 대한 어떤 이제 의미를 여러분이 자연의 어떤 현상 속에서 쭉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자연을 보다 보면 생겨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갖다 문자로 만든 거예요. 문자. 그러니까 요 글자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 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자연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있었다. 운동하고 있었다.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뭐가 있다 없다? 패턴이 있다 없다? 패턴이 있었다. 그 패턴을 나열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는 음양이요, 오분법으로는 오행이요, 그 다음에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그럼 그걸 좀 더 쪼개니까 십간이요, 그죠? 그 다음에 십이지다. 십간, 십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결국 자연의 운동을 보고 결국 베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글자를 다시 뭐냐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글자의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화두처럼 쭉 담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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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게 자연의 원리가 그러니까. 예. 예. 그 요것도 이제 양적인 차이가 있죠. 사실은 크게 아우르면은 이제 삼합의 결과물에 의해서 신자진과 사유축을 크게 보면 전부 다 음이요. 여기 양인데 요것도 이제 양적으로 뭐냐면은
음의 기운이 많이 좀 몰려있는 이런 걸 써먹을 때. 이때는 대단히 그 수월하고 편안하게 써먹는다. 이런 것들이, 당류자, 그 다음에 용진자, 소축자, 이런 것들이 음의 기운이 많이 몰려있는 것들이고, 요 놈들은 음에 속하는 놈이긴 하지만 그 작용력이 덜하다. 이 예를 들어 뱀사자 이런 거는요, 뱀사자가 아까 모양을 아까 설명해드렸죠. 꽃 모양의 조그마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니까 이게 금이라 할 수도 없고 화라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외부적 조건이 이렇게 왔을 때에 화의 기운이 남아있는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이 화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운동 방향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요런 운에 들어가면은 결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이 한자로 결국 하면서 없어요. 결국. 있어요. 결국. 매질 결자에 국국자라는 거예요. 국국자. 그게 삼합국이라고 하잖아요. 삼합국. 이 국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어떤 판짜기가 어떻게 짜졌냐, 결국은. 이게 그 결국이란 말이 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글자가 결국 금을 따라가서 뭔가 금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형태가 무엇이 남아있다? 화의 기운이 남아있으니 이 시기에 북이 빈천이 음의 기운을 예를 들어서 잘 쓴다 하더라도 북이 빈천을 많이 못 바꾸고 고만고만하게 바꿨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좀 보주면 좀 남기도 하곤 했는데 큰 돈까지는 못 벌었다. 이해되시죠? 요 글자 안에서도 사실은 음양의 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양의 양 차이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저 표를 그려서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볼 줄 알면요. 팔자를 안 봐도 돼요, 사실은. 명조 자체를 안 봐도 된다니까요, 안 봐도. 안 보고 그냥 대운 흘러가는 것만 보고 쭉 떠들면 돼요, 그냥. 그러면요. 그 사대문의 그 북이 빈천이 그렇죠. 큰 돈 아니고 작게 이뤘다고 인신사의 그 그림 중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신사회는 요 범인자가 지난번 표에 있잖아요. 이 범인자가 축과 인에 맞물려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죠? 음에서 양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와 양의 기운이 아주 많이 몰려있죠, 그죠? 요런 어떤 운에 인생의 변화량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잘 맞는 게 아니고, 그게 틀리면, 그냥, 저 내용 다 찢어버려야 돼, 그냥. 교수님. 해는 저기 그 술은 그 불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양호가 다른 제가 얘기가 되죠. 술, 술. 예. 그럼 해는 이미 그걸 갖다 양호. 대지해자도 결국은 뭐냐면 해중의 간목이잖아요. 해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이 태극기라는 게 태극기라는 게 만약에 이제 이 음양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 12시간을 치면 이게 24시간 0시라 치고 이게 12시간 있으면 이게 낮, 이게 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딱 뜨는 순간부터 바로 막 쫙 낮이 되고 해가 막 져버리는 순간부터 바로 한밤중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간지차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루를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밤중부터 서서히 밝아와가지고 또 서서히 어두워져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라고 하는 여명기, 그 다음에 저녁이라는 황혼, 요 두 구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곡선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양의 비율이거든요, 음양의 비율. 음양의 비율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음의 극단에 이르면, 음의 극단. 자, 음의 기운이 가장 성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음극하면 뭐가 생기고, 음이 다하면 양이 생기고, 이게 해의 자리에서 음이 다하면 양이 생겨나는 기운이
요 해 중에는 간목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양이 다한 자리에 무엇이 일어난다? 사중에서 뭐가 일어나요? 음의 씨앗이 되는 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삼화표를 다시 이렇게 그리면, 요 놈이 이제 늘상 사나 해가, 결국은 여기 육양지처잖아요. 여기 해가 유금지처. 그죠? 사가 육양지처 이런데, 요 그림을 잘 봐보세요,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와 무리 지어서 짝을 지으면, 흠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한 단계를 더 건너서 뭐예요? 요렇게 하면, 사가 신을 만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형합이죠, 형합. 네. 요 단계를 거치면, 사가 결국은 사가 신에 뭐냐면 자기 절반의 기운을 원래 뺏겨요. 제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주고, 그게 이래서 망신살이거든요. 망신살. 그 사이에 부득이 서로 양보하는 과정이 생김으로써 이게 형합이 되는 건데, 요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결국은 음이 뭐냐면 양하고 비등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던져주어서 만들어내면은 요 놈이 뭐예요? 이게 수운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해는 자기와 무리 지으면 뭐 원래 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인, 오, 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사하고 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육양과 유금으로서 극단에 있는 것인데, 이 극단에 있는 놈이 어떻게 해요? 사 같은 경우는 유축을 그냥 그대로 따르면 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자진을 사신, 자진 이렇게 무리지어 나가면 뭐가 돼요? 수가 되고. 그래서 이 양의 극단에서 결국 음의 씨앗이 있고, 음의 씨앗. 이 사중에는 경금이 음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묘미가 따라가서 양의 기운을 갖다 일반적인 모양으로 펼쳐내는 것과 해인오술. 이게 인해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육합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 음의 극단에서는 결국 해중의 간목이 결국은 뭐냐면 양기를 숨기고 있고, 그래서 이 태극기 그림에 그려 있는 이 서클하고 똑같아요. 이게 곡선하고. 곡선이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양이 끝나는 자리에 반드시 음의 씨앗이 있고, 음이 끝나는 자리에 양의 씨앗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육친으로 이제 그 네. 분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육친으로도 이제 그 음하고 양을 갖고 육친을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 자축은 음으로 보시고, 이는 양으로 보시고, 묘는 음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인신 사이는 계절의 양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우리 약 육친을 따졌을 때, 그때는 이제 해자, 아시잖아요. 우리가 병일주에 사가 비견이에요, 오가 비견이에요. 사가 비견이잖아요. 그럼 요 순서에 의하면 이게 뭐 6번째니까 이게 음인데, 결국 뭐냐면 이게 지축이 구부러져서 사계절이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떨어져 내려오는 그 자리에 사하고 오, 그 다음에 해하고 자는 뭐예요? 음양을 순서에 의한 음양을 어기고, 결국은 뭐냐면 이 계절의 순환에 의한 음양을 따라서 결국은 병은 사를 무엇으로 삼고 비견으로 삼고 오를 갖다가 겁제로 삼다. 예. 그렇죠. 전체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예. 그러니까 비견은 예. 양이고 겁제는 음으로. 그건 아니죠. 이렇게, 그럼 정이면은, 정은 사를 뭐로 보고, 예? 겁제로 보고. 그러니까 육친을 갖다 음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친을 따져나갈 때, 육친으로서 적용해 나갈 때, 즉, 육친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의 명칭. 이 글자와 이 글자와 만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의 특성 명칭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걸 할 때 자연 속에서, 자연의 전체 운행이 계절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 나갈 때는 정이 오히려 사를 무엇으로 쓰지 못하고, 사를 갖다가 비견으로 쓰지 못하고, 이게 겁제로 쓴다는 거예요. 오를 보면은 비견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에 놓였을 때 작용은 사오해자가 음양이 다르다는 거죠. 예, 음양이 다르다. 인묘는 순서에 있어 똑같고, 사서형 계절의 시작이니까 인묘나 신유는 계절의 시작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죠. 순서에 의한 거나
계절의 시작에 의한 것이나 똑같으니까. 그럴 때에 음량을 바꿔 쓴다. 그 육친 자체가 아니고 육친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죠. 다른 글자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음으로 작용하는 양으로 작용하는 이런 문제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어렵게 가르치고 사실 그 인호수를 우리가 3학만 가지고 6개월을 할 분량이 있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기존의 초보자 테스트에서 보면 그 뭐 3합 소개만 해놓고 그냥 끝내고 어떻게 운용한다 이런 것도 잘 표현 안 했지만 그 3합 속에 사실은 그 자연의 운행에 관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걸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역학 공부는 이렇게 교실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산 좋고 물 좋고 하니 산에 가서 해야 돼요. 원래 산에 가서 산 보고 물어야 돼요. 산 보고도 물어보고 거기에 있는 돌멩이 보고도 물어보고 나무 보고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저절로 물리를 다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보면 요즘 뭐 도시